안녕하세요. 오늘은 C#11에서 도입된 UTF-8 문자열 리터럴 큰 따옴표 뒤에 UH 전미사를 붙이는 신문법을 다루겠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패킷을 주고받을 때 또는 세이브 파일의 매직 헤더를 확인할 때 거의 모든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파일 포맷은 UTF-8바이트 스트링으로 정의되어 있죠. C샵의 스트링은 UTF-16이라 보낼 때마다 변환해야 합니다. UA 리터럴이 변환과 힙 할당을 동시에 0으로 만들어줍니다. 어셈블리 정적 데이터 섹션에 바이트가 컴파일 타임에 박히고 런타임에는 그 주소만 가리키는 리드 온리 스팸 바이트가 만들어지죠. 오늘은 그 동작을 IL 레벨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옛 패턴부터 보세요. 두 번째 줄 encoding.utf8.getByte로 무브라는 스트링을 바이트 배열로 변환합니다. 이 한 줄이 몇 프레임 호출되면 몇 프레임 변환 비용과 GC 알록이 발생하죠.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1초에 수백 패킷을 처리한다면 누적 부담이 큽니다. C#11이 도입한 새 패턴은 단 한 글자만 다릅니다. 두 번째 줄 move 큰 따옴표 뒤에 UA 전미사를 붙이면 결과 타입이 read only span 바이트가 됩니다. 컴파일 타임에 이미 UTF-8바이트로 인코딩되어 어셈블리에 박혀있죠. 런타임에는 그 블록을 가리키는 스팬 스트럭트만 만들어지니 알록이 0입니다. 같은 동작인데 알록이 0과 1로 갈리는 거죠. UA 전미사는 문자열 리터럴에만 붙는 신문법입니다. 첫 번째 줄 hello UA는 ASCII 5글자가 그대로 5바이트로 인코딩되죠. 0x48, 0x65 등 16진수 바이트 값이 어셈블리에 박힙니다. 두 번째 줄 한글 UA는 한국어 2글자가 UTF-8로 한 글자당 3바이트, 총 6바이트로 인코딩됩니다. 세 번째 줄도 같은 방식이죠. 보관이나 축자, 원시 문자열에는 UA를 붙일 수 없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결정될 수 있는 일반 리터럴에만 적용됩니다. IL을 비교하기 위해 두 메서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줄 oldUA는 encoding.getByte, 두 번째 줄 UA는 UA 리터럴을 씁니다. 결과 타입도 다르죠. oldUA는 바이트 배열, UA는 read only span 바이트. 어떻게 다른지 IL을 보겠습니다. IL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위쪽 oldUA를 보세요. 세 번째 줄에 LDSTR로 UTF-16 스트링 무브를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 콜버트 getByte가 3바이트 배열을 할당하면서 변환을 실행합니다. 매 호출마다 변환과 알록이 발생하죠. 아래쪽 UA는 9번째와 10번째 줄에서 LDSFLDA로 정적 데이터 섹션에 UTF-8바이트 블록 주소를 그대로 로드합니다. 어셈블리 안에 미리 박혀있는 바이트라 변환 비용이 0입니다. 12번째 줄 new obj로 read only span 바이트 스트럭트를 스택에 만들 뿐 힙 할당이 없죠.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UTF-16 스트링 객체부터 변환 비용, 바이트 배열 할당, 결과 타입, GC 부담까지 모든 항목에서 UA 리터럴이 0이고 encoding.getByte는 매 호출 비용이 발생합니다. 길이 사이의 작은 데이터라도 매 호출 알록이라면 핫패스에서는 누적 부담이 결정적이죠. UA 리터럴은 컴파일 타임에 모든 비용을 미리 지불해둔 셈입니다. 이 그림이 동작 원리를 시각화한 겁니다. 위쪽 단넷 어셈블리 즉 DLL이나 이그제 파일 안에 정적 데이터 섹션의 move 4글자가 0x4d, 0x4f, 0x56, 0x45라는 UTF-8바이트로 컴파일 타임에 박혀있죠. 한번 박히면 어셈블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런타임에는 아래 초록 박스처럼 read only span 바이트 스트럭트가 스택에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는 정적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와 길이 4만 들어있습니다. 어떤 호출이든 같은 블록을 가리키니까 힙 알록이 0이죠. 이게 UA 리터럴의 진짜 가치입니다. UA 리터럴의 베스트 매치는 바이트 시퀀스 비교입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payload 시퀀스 이퀄과 UA 리터럴을 결합한 패턴이죠. 네트워크 패킷의 명령어, 파일 매직 헤더, 프로토콜 토큰 같은 고정된 바이트 시퀀스를 검증할 때 압도적으로 적합합니다. IL을 보면 두 번째 줄에서 move 정적 블록 주소를 그대로 로드하고 다섯 번째 줄에 메모리 익스텐션스 시퀀스 이퀄 제네릭 바이트 호출이 끝입니다. 시퀀스 이퀄은 내부적으로 멤캠프 수준의 빠른 메모리 비교를 사용해 매우 가볍죠. 일반 스트링 비교가 UTF-16에서 UTF-8 변환과 동등 비교를 거치는 데 비해 UA 리터럴 비교는 바이트 단위 직접 비교를 한 단계가 통째로 빠집니다. 파일 매직 헤더 검증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두 번째 줄 데이터 첫 4바이트가 리프인지 비교하면 WAV나 AVI 파일을 인식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줄 첫 2바이트가 PK인지 비교하면 zip 파일을 인식합니다. 검증 로직 안에 바이트 배열을 만들지 않고 검증할 수 있어 핫패스 친화적이죠.
UA 리터럴은 읽기 전용 리드 온리 스팬 바이트라 그 자체로는 수정 불가입니다. 가공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줄 UA 리터럴 ABCD로 원본 스팬을 받습니다. 네 번째 줄 스택 얼록 바이트 길이로 스택의 같은 크기의 가변 스팬 버퍼를 잡습니다. GC 부담이 0이죠. 다섯 번째 줄에서 카피2로 원본을 버퍼에 복사하고 그 다음 루프에서 버퍼를 자유롭게 가공합니다.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결과는 대문자 ABCD가 되죠. 이 패턴 전체에서 힙 할당이 없습니다. 정적 데이터와 스택만으로 처리됩니다. 스택 얼록의 자세한 사용법은 파트 6의 14번 영상에서 다룹니다. UA 리터럴은 이징 데이터 전용입니다. 일반 텍스트 처리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줄 UI 라벨에 U8을 대입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텍스트 속성은 스트링이거든요. 다섯 번째 줄 디버그 로그에 U8을 넘기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리드 온리 스팬 바이트의 toString은 타입 이름을 돌려주거든요. 여덟 번째 줄 다국어 자원에 U8 대입도 컴파일 오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NET BCL의 모든 텍스트 API가 스트링, 즉 UTF-16을 기대하고 한글이나 이모지 같은 멀티바이트 문자가 들어가면 바이트 단위 인덱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UA 리터럴이 적절한 자리를 정리해드리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고정 명령어와 헤더. 둘째, 파일 포맷의 매직 시그니처. 셋째, 제이슨이나 HTTP의 키워드 비교. 넷째, 네이티브 C나 C++ 라이브러리에 넘길 UTF-8 문자열입니다. 이 외의 자리. 특히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텍스트나 동적으로 만든 문자열에는 그냥 일반 스트링을 쓰시면 됩니다. 유니티 실전 활용 첫 번째 패턴. 멀티플레이 패킷 디스패치입니다. 다섯 번째 줄. 페이로드의 첫 4바이트를 슬라이스로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줄에서 시퀀스 이퀄과 U8 리터럴을 결합해 명령어를 분기 처리하죠. 매 패킷 디스패치에서 바이트 배열이나 스트링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초에 수백 패킷이 오는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GC 부담을 크게 줄이죠. 두 번째 패턴, 세이브 파일 매직 헤더 검증입니다. 세 번째 줄에 정적 프로퍼티로 매직 시그니처를 정의해두는 게 핵심이죠. 클래스 필드는 안 되지만 정적 get 프로퍼티는 가능하거든요. 여덟 번째 줄, 세이브 파일의 첫 4바이트가 매직 시그니처와 일치하는지 시퀀스 이퀄로 검증합니다. 알록 0으로 처리되죠. 세이브 파일과 에셋 번들의 시그니처 검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 네이티브 플러그인 호출입니다. C++ 라이브러리는 거의 항상 콘스트차 포인터, 즉 UTF-8바이트 포인터를 기대하죠. 여섯 번째 줄, 픽스드 키워드로 스팬의 포인터를 고정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네이티브 함수에 직접 전달합니다. 11번째 줄에서 hello UA 리터럴을 그대로 넘기면 컴파일 타임 UTF-8 데이터가 곧장 네이티브로 전달됩니다. 마샬링 비용 없이 직접 전달되는 거죠. 언세이프 컨텍스트가 필요하지만이 패턴은 모바일 게임의 네이티브 통신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유니티 모바일 GC 특수성을 짚고 갑니다. IL2CPP와 보엠 GC 조합이라 임시 바이트 배열 한 번이 즉시 GC 부담입니다. 멀티플레이 패킷, 처리, 세이브 검증, 네이티브 플러그인 호출 같은 빈도 높은 자리에 U8 리터럴이 들어가면 매 호출 알록이 사라지죠. C#11 시문법 중 성능 관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이제 함정들을 짚습니다.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줄, 안녕, U8의 랭스는 6입니다. 한글 한 글자가 UTF-8로 3바이트씩 인코딩 되거든요. 세 번째 줄, 안녕.점 랭스는 2입니다. 스트링은 차, 즉 UTF-16 코드 단위로 길이를 셉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글자 수가 필요하면 U8이 아닌 일반 스트링을 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줄. 리드 온리 스팬 바이트를 클래스 필드로 저장하려 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스팬과 리드 온리 스팬은 레프 스트럭트라 스택 한정이거든요. 클래스 필드로 쓰고 싶다면 정적 get 프로퍼티 형태, 즉 스태틱 리드 온리 스팬 바이트 매직 화살표, 큰 따옴표 매직 U8 같은 형태로 쓰셔야 합니다. 메서드 지역 변수로만 사용도 가능하죠. 세 번째 함정. 두 번째 줄. 보관 문자열에 U8을 붙이려 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U8은 컴파일 타임 처리라 리터럴에만 붙거든요. 동적으로 만든 스트링을 UTF-8로 바꾸려면 여전히 인코딩.utf8. get바이트가 필요합니다. U8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고정 바이트 시퀀스에만 의미가 있죠. 네 번째 함정. 두 번째 줄. 리드 온 리스팬 바이트의 toString을 부르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스팬의 toString은 디폴트로 타입 이름을 돌려주거든요. UTF-8바이트를 스트링으로 디코딩하려면
인코딩 점, UTF-8점 게스트링을 명시적으로 호출하셔야 합니다. U8 리터럴은 디스플레이용이 아니라 비교나 전송용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입니다. 1.0의 인코딩 점 getByte는 항상 변환과 알록이 발생했고 7.2에서 스팬과 리드온리 스팬 인프라가 도입됐죠. 11.0에서 U8 UTF-8 리터럴과 원시 문자열이 함께 들어왔는데 화려한 원시 문자열보다 성능 관점에서는 U8이 더 결정적입니다. 12와 13에서는 스팬의 일부 제약이 완화되어 더 쓰기 좋아졌죠.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U8 리터럴은 컴파일 타임에 UTF-8로 인코딩되어 어셈블리에 바뀌고 런타임 알록이 0이라는 것. 베스트 매치는 시퀀스 이퀄로 바이트 시퀀스 비교하는 것. 멀티플레이 패킷이나 세이브 매직 헤더 같은 이진 데이터에만 사용하시고 일반 텍스트에는 절대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